자, 뒤로 한번 가봅시다. 77페이지요, 일단. 아마 밑줄 그어져 있을 겁니다. 예전에 한번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지만 그래도 한번 체크해보죠. 직접 배분법 보니까 첫 번째 줄. 직접 배분법은 어떻게 하죠?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어떻게 하자? 완전 다 무시하자. 그죠? 없다고 치자. 자,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 줄에 보시면 간단하다라는 장점이 있대요. 하지만 그 밑에 보니까 원가 배분을 좀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장점 간단하다, 단점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지. 자, 이번 단계 배분법이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보조부문이 다른 보조부문에 제공한 용역 수수 관계를 부분적으로만 좀 고려하자. 그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하자라고 결정 난 녀석, 선순위인 놈. 걔네들은 다른 부분한테 원가를 줘도 되지만 나중 순위인 놈, 그죠? 그 녀석은 이미 끝난 놈한테 다시 돌려주면 안 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 번째 줄 밑줄 좀 그어놓을까요? 어떤 보조 부문의 원가를 먼저 배분하느냐에 따라서 제조 부문에 배분되는 보조 부문 원가가 달라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순서를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 이제 앞으로 단계 배분법 문제를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렸다. 그럼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뭐부터 찾으셔야 돼요? 순서부터 얼른 체크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죠? 다음 페이지. 괄호 3번의 상호 배분법이요. 상호 배분법은 첫 번째 줄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서 원가를 배분해주는 방법으로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대요. 완전히 고려한다라는 말 체크 좀 합시다. 그죠? 이론적으로는 가장 타당하대요.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는 얘기는 뭐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원가 계산의 정확성이 쭉쭉 올라간다는 거지. 하지만 밑에 있는 세 줄, 예제 4번 바로 위에 세 줄이요. 거기 한번 보시면 그 중에서 두 번째 줄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 이런 말 나오지만 그 밑에 보니까 계산이 너무나 복잡해서 실무적으로는 잘 안 쓴대요. 시험 문제에서는 잘 나오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는 보조 부문이 여러 개 있지만 꼴랑 그래봤자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것만 반영하면 우리는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보조 부문이 2개만 있겠냐고. 한 10개 있다 쳐보세요. 10개의 보조 부문이 지들끼리 막 거미줄처럼 얽혀 있겠지, 이런 것들이. 그걸 다 반영해서 원가 계산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실무에서는. 물론 실무에서는 컴퓨터가 해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어지간한 규모 아니고서야 그냥 대충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제 4번이 있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제 5번도 있는데 두 페이지 넘겨보시면 예제 4번은 아주 기본적인 예제라서 여러분들한테 맡길 거예요. 예제 4번에는 아마 별표도 쳐 있을 거예요. 별표 쳐 있으시죠? 예제 4번에. 예제 4번은 아주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는 챕터들마다 별표를 좀 쳐두시는 게 좋아요. 예제 4번하고 예제 5번은 둘 다 별표를 쳐두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는 예제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제 4번은 너무 기본적인 얘기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로 숙제로 좀 낼 거고요. 저는 예제 5번을 같이 한번 풀어볼 생각입니다. 83페이지 예제 5번 같이 풀어볼게요. 지금. 자, 문제 읽어봅니다. 백두는 2개의 제조 부문인 X, Y가 있고요. 2개의 보조 부문인 A랑 B를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줬어요. 밑에 있는 테이블 잘 보시면 이거를 반영해야 되는구나 싶은 게 하나 보이실 겁니다. 그죠? 박스 바로 밑에 보니까 전력 부문의 경우에는 킬로와트 시당 100원 정도의 변동비가 발생을 하고요. 수선 부문의 경우에는 수선 시간당 50원 정도의 변동비가 발생한대. 뭘로 하래요? 상호 배분법을 하래. 그렇죠? 자, 상호 배분법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만 테이블 다시 한번 보세요. 빗금 쳐져 있는 왼쪽 상단 보시면 빗금 아래쪽은 제공, 그 위쪽은 사용인데 누가 제공하는가를 보니까 전력 부문 A가 총 1000kW만큼의 전기를 제공했어요. A, B, X, Y한테. B도 마찬가지. 총 4000시간이라고 하는 수선 용역을 제공했어요. A, B, X, Y한테. 근데 A는 약간 특이한 게 있네. 뭐가 보이세요? 지 거를 지가 쓴 거. 200kW만큼 셀프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죠. 지가 스스로 자기 걸 쓴 거예요. 조금 세련된 표현으로 뭐라고 한다? 자기 부문 소비 영역 이 정도로 부르는데 왼쪽 82페이지 밑에 있는 참고 박스 좀 봅시다. 참고 박스에 보니까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하는 경우래요. 아까 전에
보조 부문의 대표적인 항목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식당이나 휴게실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들의 특성이 뭐냐면 식당에서 만든 밥을 휴게실에서도 먹는다. 휴게실에서 만든 커피를 식당에서도 마신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식당에서 만든 밥을요.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드셔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휴게실에서 만든 커피를 휴게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한 잔씩 마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세 번째 줄 볼게요. 참고 박스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이러한에서부터 자 읽어봅니다.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존재하는 경우 자기 부문 소비 용역도 당연히 모두 고려해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해 주는 것이 원칙이긴 하대요. 하지만 굵은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을 무시하고 원가를 배분하더라도 모두 고려해서 배분하나 어차피 결과가 동일하게 된대. 그럼 어차피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라는 건 고려를 하나 무시를 하나 어차피 결론이 동일하다는 것이니까 기왕이면 풀 거면 어떻게 푸는 게 좋겠어요? 무시할까요? 고려할까요? 당연히 무시하는 표현이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자기 부문 소비 용역이 있으면 무시할 겁니다.